이번에는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야당 천막당사에서 벌어진 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101가지 이유 백서 전달식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유를 담는 백서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101가지 이유인데요. 불법적인 상황들도 있을 거고요. 네. 또한 대통령은 유능해야 됩니다. 유능하지 못한 것도 대통령의 저는 탄핵 사유에 그렇죠.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하물며 대통령이 건강하지 못한 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라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즉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제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범죄 유무죄를 형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광의의 개념으로서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빨리 결론을 내려주셔야 된다라는 아마 저는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이런 백서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01가지 이유 백서 전달식 보셨나요? 혹시? 원장님? 법 기술자들의 네. 말을 너무 귀담아 듣거나 법조문 하나하나 이런 걸 지금 따지는 형국이 되어다 보니 네, 너무 네, 네. 답답해서 네. 정말 말 그대로 윤석열은 이것 외에도 탄핵을 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네. 불법 비상경 쿠데타뿐만 아니라 절대로 헌법 수호할 의지도 없는 인물이고 민생을 살릴 수도 없다라는 걸 절절하게 써냈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이걸 냈을까 싶어요.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국힘이 얼마 전에 이재명 망언집이라면서 명언집을 내놨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교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를 부러워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나 삼선 의원들이 주도한 내용은 정말 문제 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짚은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대일외고 문제, 네. 사도강산 세계유산 등재 찬성화 문제,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 즉 대통령 윤석열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가 큰지 그리고 국가의 뭐 원수라던가 또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느냐를 정말 팩트로 조목조목 써놓은 것이고요. 네네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지지자들이 어둠의 지지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네. 이재명의 숨어있는 잘했어요. 지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데 네. 아마 뭐 본인이 당황스럽까지 본인이 좋아할까요? 박근혜한테 가서도 사랑을 많이 주셨다라고 표현한 분이니까 네. 속마음을 요즘 도통 알 수가 아니 없습니다. 근데 그 원내대표실이라고 써있던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냈는지 아니 딱 봐도 명언들인데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고 네. 그다음에 보수도 아닌 네. 가짜들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부분에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합니다. 네네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52시간 관련해서 네. 이재명을 비판합니다. 네. 이재명은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편입니까? 기업인의 편입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네네.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국민의힘 자체가 보수가 괴멸되고 정치적 기회주의,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윤석열도 보수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 기회주의자 그리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 정치 검사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이재명 대표 스토킹을 하다 보니 오히려 스토킹이죠. 스토킹하다가 사랑에 빠진 건가? 네. 뭐 이런 비유가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 방송할 때 도대체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무슨 논평을 쓰는가 민주당 대변인다고 비교해봤거든요. 당시만 해도 쿠데타 일어나기 전인데도 대부분의 논평이 이재명 대표 비판이 그래서 우리가 야 이게 야당이야. 국민의힘이 야당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건 야당이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민생 문제 무슨 재해에 있어서 열심히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정과 민생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인의 지지자들만 모아서 자기의 당선에만 몰두해 있는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다 보니까 네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진짜 안타깝고 참 쓴웃음이 납니다. 네. 국민의힘이 만든 망언록을 보면 어떤 네, 생각이 드냐면 네. 이 당은 제2의 가로세로 연구소다. 네. 또는 뭐 찌라시 생산본부다. 네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집권당은요.
국정 비전을 늘 정책으로 내놓습니다. 제가 살다가 야당 대표 욕하는 책을 내놓는 여당은 처음 봤습니다. 네. 이거는 정치를 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네. 오로지 정쟁과 욕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리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그런 집단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해체돼야 됩니다. 이 당은. 네. 그 와중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정부가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계엄 이후에 100명 넘게 알박기 인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끝나는 정부인데 이렇게 알박기 인사를 하잖아요. 네. 이건 뭔지 아세요? 알고 보면 윤석열이 뒤에서 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최상목이 경찰 인사했잖아요. 네. 그 최상목이 했을까요? 아까 우리 부원장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안부하고 기재부는 서로 잘 몰라요. 네. 기재부 출신이 행안부 인사인 경찰 인사 잘 모르거든요. 근데 친윤들 다 진급시켜주고 좋은 데 보내줬잖아요. 윤석열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이 알박기 인사도 윤석열이 대통령실 통해서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할까요? 윤석열이 다 하고 할까요? 있습니다. 뭐 김건희가 하든지 간에 뭐 네. 저는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그 종이 관하고 영연백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12.3 불법 계엄 이후에 그런 그 주문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주축이 된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숨어서 제2의 제3의 쿠데타를 준비하는 윤석열 라인의 공직자들이 또는 사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다. 저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계엄은 진행 중이다. 그렇죠. 네. 저 이거는 신종 매간매직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그러니까 임기가 살살살살 흘러가서 막바지 알박기 인사도 아닌 네. 비상 계엄 네. 구테타 상황에서 사실상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리 나눠주기 하고 있는 거 이거 신흥 매간매직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네. 뭘 위한 매간매직이냐? 니네 계속 윤석열한테 충성해. 윤석열이 지금 자리 주고 있어. 김건희가 자리 주고 있어. 이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최근에 임명된 인사를 보니까 임기가 3년입니다. 2028년까지. 지금 구테타로 인해서 온 나라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이거 임명해 주다가 임명 덥석받는 인사는 또 뭡니까? 그러게요.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진짜 해먹을 결심이다. 해먹을 결심. 이거 너무하다. 이거 제가 절대 희화하는 게 아닙니다. 네. 최양락 씨의 알까기 있죠. 네네. 알까기가 전 국민에게 웃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숙의 알박기 인사는 전 국민에게 우라증, 분노 유발을 시키고 있다. 저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거 인사를 덥석 받은 인간들도 윤석열과 한통속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드나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제 천막 당사를 12년 만에 광화문에 세웠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민주당의 천막 당사를 강제로 철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치사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세훈. 참 본인이 지금 정치적 위기 아닙니까? 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가지고 압수수색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 지정 때문에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치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재 앞에 있는 그렇죠. 이 극우 난동 세력들 네. 그리고 덕수궁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부터 더 오래됐으니까 먼저 철거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요 또 애매한 게 이 공유지 뭐 불법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게 집회 신고가 된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헌법이 우선이잖아요. 네. 집회 결사의 자유,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선되기 때문에 공공 어떤 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아래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철거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오세훈 씨를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네. 편파 행정의 달인, 헛발질의 네. 달인, 헛발질의 달인, 물타기의 달인. 물타기의 로 달인. 임명합니다. 네. 자, 지금 싱크홀 사고 때문에 사망자 발생했다는 소식 나오고 네, 있죠. 그렇죠. 이 와중에 야당 천막 당사 문제 삼을 때입니까? 지금 본인이 그러게요. 서울시장이 네, 멀쩡하던 길이 떨어져서 그리고 지금 사망자가 이게 발생했습니다. 뭐 민원을 사전에 접수했는데 서울시 지금 해명자로 내고 바쁜데 문제는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네. 그럼 오세훈 시장은 이거나 잘 대응을 하란 말이에요. 부동산 지금 난리 났었죠. 말씀해 주시듯이 부동산 실책 논란 나니까 측근이 사의를 내고 이걸 수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야 오세훈은 정말 윤석열을 점점 닮아간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한동훈이 아바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오세훈이 아바타였구나. 아바타도 논다. 예. 무슨 계엄 났을 때는 본인이 뭐 계엄 안 된다는 식으로 하더니 이게 장기화되고 윤석열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완전히
다시 깨갱 이거라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상황도 아니고 불법 계엄으로 지금 서울 시민들이 고통받고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서 이 난리인 상황에서 민생에나 신경 쓸 것이지 뭐 엉뚱한 편파 행정의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좀 걱정할 것 같아요. 혹시 이 강제 철거 과정이 진짜로 일어나면 뭐 못할 무력으로 거예요. 네. 못할 거예요. 네네네. 그냥 이거 언론용으로 해놓은 거고 아. 그 정도 간 크기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 최근에 압수수색 때문에 아마 겁을 집어먹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실제로 윤석열 탄핵해야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 찬성해야 되는지 입장도 못 밝히는 사람인데 정치할 기본 자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정치하지 말아야 될 F4가 있는데 저는 네. 한동훈, F4, 네. 오세훈, 네. 안철수, 이준석 아.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요. 그냥 네. 기회주의자입니다. 아. 기회주의자. 저는 독수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치킨인 삼형제. 영어로 치킨이 이제 겁쟁이 이런 네네네. 뜻이죠. 독수리가 아닌 치킨이다. 치킨 삼형제다. 쌍건과 오세훈이다. 쌍광과 오세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네네. 그리고 비상한 상황인데도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비상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치킨 삼형제. 아, 네. 시작합니다. 우프입니다. 네, 다음은 구구의 망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구구 지지자들이 일부 재판관을 향해서 무차별한 비난을 다시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사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인데 뭐 문영배 재판장을 향해서 뭐 XX 판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신났죠. 한덕수 탄핵 기각되면서 신이 났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헌재 정치질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기현 판사부터 해서 이 시험 쳐서 국가 권력의 정상까지 올라간 이 범생이 판사들이 네네. 이 서부지법 난동부터 해서 이 극우 아스팔트 난동주의자들에게 쫄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목숨 그리고 네네. 또는 국가의 운명을 판결하는 지위를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인가에 대해서 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하게 지금 치안의 측면에서 이런 협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법적으로 단죄하고 차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합법적이고 부드러운 방법으로서 국민의 영향력을 이 비겁한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극우 세력들을 국힘 쪽은 선동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이 극우 세력의 약간 이런 뭐 살인 뭐 이렇게 예고를 한다든지 이런 행태들이 좀 심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발언을 좀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사법부 자체를 그 체계 자체를 우리가 비판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를 볼 때 이렇게 구구들이 기세 등등한 이면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미루는 이게 네네네.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이 구속과 관련해서 풀려났을 때 구속 체포돼가지고 풀려났을 때 극우들이 기세가 더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세게 움직이니까 거봐. 법관들도 겁먹었어. 우리가 맞아. 지금 그 논리예요. 예. 그렇게 충분히 읽었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아니라 개인을 공격하면은 뭔가 움직일 거야라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준 것이다. 제가 빨리 선고를 해달라는 건 이게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한덕수 총리 기각 의견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게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는 또 찬사를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정파적으로 이해하고 폐가람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저급한 인식이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300년 전에 뭐 몽테스키우나 로크가 이야기했던 상권 분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도구화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재판부는 그냥 관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선출되었다거나 어떤 정당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보통 대통령제 국가에서 상권 분립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은 어떠냐? 판사들이 변호사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중간에 선출되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존경받고 유명하고 굉장히 이름을 떨치지 않으면 대법관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시험 잘 쳐가지고 그때부터 관료로서 승진하다가 네. 거기에서 경쟁에서 이겨내면은 이런 대법관 자리에 가고 헌재 재판관 자리에 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 공간에서의 나는 뭐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네. 이거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 재판과 같은 합의제적 역할들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는 국민적인 모든 것들을 용광로처럼 녹여낼 수 있는 타협과 대화와 그다음에 합의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정국 같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네 내 편이네 하면서 누구는 살려야 될 사람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될 사람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유튜버나 농객들뿐만 아니라 네.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한몫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게 단순히 이념적인 공격을 넘어서서 거의 가짜 뉴스로 인신 공격을 하는 수준.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음란물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완전 가짜 뉴스라는 게 드러난 거. 네. 그다음에 일부 재판관들에 대해서 지금 색깔론 씌우는 거.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 어떻다를 넘어서 개인을 인신공격해서 색깔론을 씌우는 과거의 음습한 50대, 50년대, 60년대에 나왔던 정치로 지금 우리가 후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 BTS 팬들분께 진짜 죄송하지만 이 피땀 눈물이 저는 야, 이 피땀 눈물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단어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생과 농민과 우리 민주주의에 헌신한 분들이 실제로 피를 흘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네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넥타이 부대라고 해서 그 독재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지금 헌법체계가 만들어진 데 기여했습니까? 눈물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하는 그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들이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근데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웠던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야당 의원들한테 계란을 던지고 가서 폭행을 행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게요. 상상이나 했던 상황인지. 어떻게 헌법 재판관들의 집에 불을 지른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네. 어떻게 협박도 아니고 실제로 법원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판사를 처단하겠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국민의힘이 이 현상에 대해서 전 분명히 책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갑재 월간조선 편집장 하셨던 조갑재 선생이 뭐라고 하셨냐. 윤석열 대통령은 역적이다. 국민의힘은 이적단체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했냐. 너넨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파면이 역사의 순리다. 이렇게 말해야 진짜 보수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보수의 당이라고도 이제는 부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갑제, 정규제, 앞서서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그렇고요. 약간 이제 대통령은 파면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류의 변화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적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 국가를 망가뜨리는 체제 부정 세력인 겁니다. 일단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 권력의 도구로서 다시 한번 되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특히 김진 논설위원의 발언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민중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헌재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저처럼 특정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다만 뭐 저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헌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은 부정하고 부도덕한 그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복 세력들의 개인에 대한 테러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민 모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과 특권의 성을 해치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서 오히려 더 두려워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정한 보수라면 공포 정치를 경계하겠죠. 그리고 헌법소 의지가 없는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수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집회 나가서 굉장히 유심히 본 대목이 있는데 진짜 아기 유모차를 끌고 밤에 집회에 나온 분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 안전 문제가 우려돼서 괜찮나 싶었는데 다행인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분이 행진하니까 주변에 시민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안전막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소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건 정말 집회 현장에 가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집회 현장에 또 특이점이 뭔지 아세요? 네. 전광판에 이렇게 이제 집회 현장에 나오잖아요. 네. 거기 항상 등장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요? 수화 통역하는 분입니다. 어. 그래서 윤석열을 파면해라 이걸 수화로 다 해주십니다. 왜냐?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장애인 혐오 부추기고 약자에게 잔인한 정권 일을 빨리 끝내달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참여하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수화하시는 분들이 나서신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네. 우리가 윤석열 파면이라는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수화로 하겠다. 그래서 수화로 하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또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지금 저희가 집회를 할 때 보면은 시가 행진을 해요. 네네. 자원봉사자들이 형광조끼를 입고 쫙 둘러싸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이동해도 네. 사고가 나지 않은 건데 네. 이 자원봉사자 상당수가 우리 정당 직업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네, 맞아요. 제가 아는 분은 직장 저도 다니는 그렇게 알고 분이에요. 있습니다. 네. 예. 사장님이 나가도 된다고 했는데 네. 휴가는 못 내준다 그래서 주말하고 밤에 나온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집회 한가운데 보면은 휠체어를 탄 분들이 선두에 선 무리가 있습니다. 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휠체어를 타신 나이 드신 지긋한 분들이 그 앞에서 그걸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 평화 집회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유혈 집회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막겠다.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 많은 현상 뭘 의미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다는 걸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 아시죠? 네. 집회하는 분 중에 풀로 들고 나와서 그거 부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네. 이 시민들이 정말 누군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 민주당 당원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정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벨 문학상 수상한 한강 작가도 오늘 파면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네. 작가들이 지금 성명 내고 있죠. 네. 너무 속상해서 글이 안 써진다. 윤석열 파면이 보편적 진리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헌재만 이 목소리를 안 들리시는 건지. 오늘 밤에라도 뉴스를 좀 보시고 빨리 네. 일단 그 날짜부터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8대 0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는데 좀 가장 좀 주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문양을 상징하는 문양을 보면요. 이 문양하는 약간 건물의 모습, 기둥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게 상징하는 게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국가의 근본을 지키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헌법재판소의 기둥과 초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기능을 빨리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탄핵과 파면의 그날까지 오후 6시 반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